한나라의 왕후가 남편인 왕이 죽자 그 동생과 다시 혼인해 왕후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고구려에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서기 2세기,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 공내성에 도읍을 두었습니다. 5부가 힘을 겨루고 왕권은 아직 그 부들과의 균형 위에 서 있었죠. 당시 왕은 고국천왕, 왕후는 제나부 우소의 딸 우씨였습니다. 우씨는 명문부의 딸로 총명하고 담대한 여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서기 197년 여름 5월,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문제는 그에게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다는 것, 왕좌가 텅 비어버렸죠. 여기서 우씨의 결단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왕의 죽음을 곧바로 알리지 않고 그날 밤 몰래 궁을 빠져나갑니다.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가 처음 찾아간 이는 고국천왕의 아우 발기였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로 보면 가장 앞선 인물이었죠. 우씨는 그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발기는 왕이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한밤에 찾아온 형수를 꾸짖었죠. 기록에 남은 그의 말, 부인이 밤에 다니는 것이 예법에 맞느냐고요? 문전박대를 당한 우씨는 수치심에 발걸음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대로 물러설 그녀가 아니었죠. 곧장 또 다른 아우, 연우의 집으로 향합니다. 연우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예를 갖춰 형수를 맞이하고 직접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했습니다. 발기와는 정반대의 태도였죠. 그런데 고기를 썰던 연우가 그만 손가락을 베고 맙니다. 이때 우씨가 자신의 치마끈을 풀어 그 상처를 싸매주었다고 사료는 전합니다. 돌아갈 시간, 우씨가 말합니다. 밤이 깊어 뜻밖의 일이 두려우니 궁까지 바래다 달라고요. 연우는 그 손을 잡고 궁궐로 함께 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씨는 죽은 왕의 유언이라며 명을 꾸며 신하들에게 연우를 새 왕으로 세우게 합니다. 이렇게 연우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구려 제10대 임금 산상왕입니다. 한밤의 방문 하나가 나라의 임금을 바꿔버린 셈이죠. 그러나 왕이 조용히 바뀌었다고 해서 모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내성 위로 아침이 밝았지만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죠. 뒤늦게 진실을 안 밝히는 분노로 치를 떱니다. 서열상 자신이 왕이 되어야 했는데 동생이 형수와 손잡고 왕위를 가로챘다고 여겼으니까요. 발기는 군사를 일으켜 사흘간 궁궐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나라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죠. 결국 지지를 얻지 못한 발기는 가족을 이끌고 나라를 떠나 유동땅으로 망명합니다. 그곳을 다스리던 실력자 태수 공손도를 찾아간 것이죠. 발기는 공손도에게 군사를 빌려 달라 청합니다. 고구려의 왕위를 되찾겠다는 것이었죠. 외세의 힘을 끌어들여 동생을 치료한 겁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발기는 무려 3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옵니다. 형제간의 다툼이 이제 나라의 전쟁으로 번지고 만 것입니다. 위기에 몰린 산상왕은 또 다른 아우, 계수를 내보내 이를 막게 합니다. 결국 형제가 형제와 맞서 싸우는 비극적인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전장에서 계수는 발기의 군대를 크게 무찌릅니다. 외세를 등에 업은 발기의 반란은 결국 또 다른 형제의 손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쫓기던 발기 앞에 계수가 다다르자 발기가 외칩니다. 기록에 남은 그 말, 너는 늙은 형을 참아 죽이려느냐. 계수는 차마 손을 대지 못했죠. 형을 참아뵐 수 없어 계수는 물러섭니다. 하지만 발기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배천이라는 곳으로 달아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소식을 들은 계수는 형의 주검 앞에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왕위를 둘러싼 다툼은 이렇게 한 형제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발기의 반란이 끝나자 산상왕의 자리는 비로소 굳건해집니다. 형제의 피 위에 세워진 왕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상왕은 형수였던 우씨를 다시 왕으로 맞이합니다. 죽은 형의 아내가 동생의 왕후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사취소혼입니다. 형사취소혼이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는 풍습을 말합니다. 부여와 고구려 사회에 실제로 있었던 혼인제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눈으로 보면 낯설지만 당시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부와 그 자식을 부양하고 집안의 재산과 권력을 밖으로 흘리지 않으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사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삼국사기와 중국 삼국지의 기록이 인물과 정황에서 차이를 보여 지금도 학자들의 논쟁거리입니다. 삼국지에는 발기가 본래 맞이였으나 사람들이 어질지 못하다 여겨 동생을 왕으로 세웠다고 나옵니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죠. 어쨌든 산상왕은 왕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왕후 우씨와의 사이에서 좀처럼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기 203년 후사를 애타게 바라던 산상왕은 상과 강희 신룡에게 정성껏 제사를 올리며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들 하나를 달라고요? 그 뒤 어느 밤 꿈에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부인, 곧 수호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이었죠. 이 예언은 훗날 현실이 됩니다. 이야기는 뜻밖의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서기 208년 겨울, 하늘에 바칠 제사용 돼지, 규시가 우리를 뛰쳐나가 달아나 버린 겁니다.
관리들이 허둥지둥 돼지를 쫓았지만 좀처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뒤를 쫓아 사람들은 주통촌이라는 마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20살가량의 한 마을 여인이 재빠르게 돼지를 붙잡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고구려 왕실의 운명을 바꿀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호사를 애타게 바라던 산상왕은 그 밤 남몰래 주통촌으로 그녀를 찾아갔다고 사료는 전합니다. 그 만남 이후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산과 강에 올린 기도, 꿈속의 계시, 그리고 달아난 돼지 한 마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진 셈이죠. 서기 209년 여인은 마침내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산상왕이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세상에 나온 것이죠. 왕실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핍니다. 왕은 이 아이의 이름을 규철아 지었습니다. 제사용 돼지 사건이 인연이 되어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었죠. 이름 속에 그 사연이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산상왕은 아이를 낳은 주통촌 여인을 작은 왕비, 곧 소호로 삼습니다. 시골 마을의 한 여인이 하루아침에 왕의 여인이 된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아들 교체는 훗날 고구려의 제11대 임금이 됩니다. 바로 위나라의 침입에 맞서 싸우게 되는 동천왕이죠.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서기 227년 산상왕은 30년의 치세를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한밤의 방문에서 시작된 그의 왕위는 결국 아들에게로 무사히 이어졌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주인공은 다시 우시입니다. 두 형제를 잇따라 남편으로 맡고 두 번이나 왕후 자리에 오른 이 여인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서기 234년 우시가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기 전 뜻밖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남편 고국천왕이 아닌 산상왕 곁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죠. 유언대로 우시는 산상왕 곁에 묻힙니다. 그러자 무당의 입을 빌려 고국천왕의 혼령이 나타나 노여워했다는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전합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며 노한 혼령을 달래려 사람들은 고국천왕의 무덤 둘레에 소나무를 7겹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묘한 뒷이야기죠. 돌아보면 우시는 한밤의 결단으로 왕을 세우고 나라의 향방을 바꾼 여인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 평가는 지금도 엇갈립니다. 형사취소혼이라는 낯선 풍습, 형제간의 피비린내 나는 다툼, 그리고 돼지 한 마리가 이어준 왕위까지, 이 모든 게 사료에 남은 실제 고구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 동천왕의 시대, 고구려는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위나라 광구검의 대군이 쳐들어와 수도가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보시죠.